투자 실패 인한 좌절 경험, 이베이 그냥 그 목이 지금 닳고 다를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 코인이슈 채널 지금 많이 안 보신 것 같은데 싹 다 보세요. 자, 단독 해외 선물 거래하고 유학비 송금, 비트코인 통화 대체 수단 굳혔다. 비트코인이 위안화를 넘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뭐냐면 올해 들어서 국내외 송수신액이 69조라고 합니다. 69조. 이게 어느 정도 액수냐면은 지난해 위안화로 수입하고 수출하고 뭐 원자재도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런 공산품도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거래 대금이 얼마예요? 위안화로 했던 게 32조 186억 원이라고 합니다. 32조. 쉽게 말해서 작년에 위안화로 수출 수입했던 대금들 거의 2배 가까이가 우리나라만 비트코인 여기저기 송금하고 해외 거래소 보냈다 다시 들어오고 2배 했다고 합니다. 위안화 수출입의 결제액의 2배. 위안화가 전세계 5위 정도 된다 그래요. 작년 우리 2021년도 수출입 대금 결제 통화 중에. 근데 그걸 뛰어넘었어. 2배 가까이. 2배 이상. 이것저것 그 수치 안 잡히는 것까지 다 하면은 한 70조보다 한 100조 정도 가까이 그 정도 된다 그래요. 일단은 상세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 우리 OKX나 뭐 MEXC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파생 상품 뭐 쇼패팅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되죠. 국내는.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해외 거래소 OKX나 뭐 바이낸스 이런 거 경유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래소로 가서 보내서 선물 거래를 하시죠. 그런 송금량이 많을 거고, 그리고 뭐 해외 거래소에서 현물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요새 급증한 게 또 뭐 있냐면 내 딸이라던가 내 가족이 유학을 갔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녀를 낳았는데 내 딸이 뭐 중국이나 미국에 유학을 갔어. 기존에 뭘로 보낼까? 스위프트방 통해서 어떻게 해요? 원화를 미국으로 보내던가 기존에 있던 은행을 거쳐서 환율 다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송금을 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야 딸아, 너 비트코인 주소 좀 보내봐라. 너 OKX 거래소 비트코인 주소 있지? 아니면 리플 주소 있지? 보내봐라. 내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해요? 블록체인으로 우리 암호화폐에서 바로 송금을 때리는 겁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한 개에 2780 기준에서 업비트에서 외국으로 보낼 때 수수료가 한 25,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업비트 수수료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5,000원도 진짜 비싼 거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한 3년 봅니다. 3년에서 5년 업비트에서 해외로 보낼 때 수수료는 어떻게 된다? 0원으로 간다. 0원으로 간다. 자, 그럼 코인이슈님 업비트는 뭐에 먹고 사나요? 수수료 먹고 사는데 뭐에 먹고 살까? 수수료 안 받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아. 기존에 은행을 통해서 만약에 2780을 보낸다. 그럼 수수료 얼마일까? 45,000원이 넘는다 그럽니다. 거의 한 5만원 돈.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라 그럴까 막 뭐 신고도 해야 되고 송금액도 제한도 있을 거고 송금한 이유 이런 것도 작성하고 각종 막 외환 규제들 피곤해. 근데 수수료도 싸고 어떻게 해요? 바로 보낼 수 있고 받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업비트 통해서 보내지. 블록체인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개인들도 쓰지만 기업들도 쓴다는 겁니다. 무역대금 결제에도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 자, 대기업에 다니는 B씨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처음 만들었다. 미국에 사는 딸에게 결혼 자금을 보내기 위해서다.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자금을 지원을 해줘야지. 근데 은행보다 송금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도 적은 데다가 외환 당국에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 감시를 받지 않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카카오톡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시기상조래. 이번에 판교에다가 데이터를 그렇게 저장하지 않았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조각조각 내서 분산으로 데이터를 처리했으면 충분히 대비를 잘할 수 있었을 건데 그거 보고 시기상조다. 맞을 수 있습니다. 시기상조일 수 있어. 근데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결제에 사용돼서 화폐로 인식을 하고 쓰고 그리고 그거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고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기상조가 당장 내일 모레가 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화폐, 결제망 요 두 가지는 수요가 늘고 대중화가 시작된다? 성장폭이 가파를 겁니다. 우리가 현금만 쓰던 시절이 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은 카드가 없어도 카카오페이나 삼성카드 카드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이런 시대처럼 계속해서 변화하고 시대가 적응을 하는 겁니다. 수요가 늘어나. 메리트가 너무 좋아. 수수료도 싸고 속도도 빠르고 며칠 걸리지도 않고 국세청 관세청 물론 이제는 그런 것들 다 기재해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쓰는 돈도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돈이라고 약속하고 쓰면 돈이 되는 거죠. 자, 금이 우리 화폐로 인식을 하죠. 금방 가서 내가 집에 금이 100돈이 있어. 금 100돈으로 뭐 하실 건가요? 사람들이 금은 화폐가 아니래, 돈이 아니래. 금은방에서 안 바꿔줘. 전 세계에 있는 금은방들이 다 없어져. 금 100돈으로 뭐 하실 건가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근본위 제도부터 금을 화폐로 인식을 했고 어떻게 해요? 가치를 매겨줬기 때문에 금이 지금까지 가치가 생성이 되고 유지가 된 겁니다. 똑같아. 우리가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장하는 수단이다. 디지털 금이다. 라고 인식이 바뀌고 대중화가 되면 그때는 지금 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디지털 금이다. 대중화가 작업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수요가 늘면서 각 해당하는 가치들도 월등하게 올라간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리플, 스텔라, 알고랜드, 심핀 네트워크, 헤데라 그런 코인들 괜찮다. 이제 빛을 보게 될 거다. 지금까지 리플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2017년도였나요? 18년도였나요? 5천 얼마까지 올라가고 이후에 떨어졌습니다. 몇백 원대까지 그냥 떨어졌는데 리플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야. 저번 시간에 리플 관련 얘기해가지고 조금 안 좋은 얘기 했다고 그것도 댓글 달고 뭐하고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서는 내가 리플을 갖고 있어. 그러면 더 객관적으로 봐야지.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방송도 리플 얘기 나오면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영상 많이 찍겠죠. 최근에 리플 가격 많이 오르니까 다 리플 영상만 올라오더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코인 이슈는. 저도 리플 많이 갖고 있습니다.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얘기만 해야 된다? 왜? 내가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들을 볼 줄 알고 어떤 위험 리스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지. SEC 소송으로 인해서 리플이 NFT라던가 물론 NFT, 디파이, 메타버스 이런 것들 펀드 출시해가지고 코인 이슈 영상 가면 다 있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까지 플랫폼 해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는지까지 다 있어. 있는데 NFT만 해당해서 NFT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기업들 그리고 디파이만 파고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SEC랑 소송 걸렸는데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당연히 행동하고 움직임하는데 규제가 있겠죠. 에이다 하드포크하고 이더리움 지분증명 바뀌고 리플은 2년 동안 SEC 때문에 큼직큼직한 이런 업데이트라든가 하드포크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어. 물론 업데이트를 하고 하드포크를 해야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SEC 때문에 소송한 이런 기간 2년 동안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리플 갖고 계신 분들은 SEC 소송 끝나면 가격 오르는 건 무조건 오릅니다. 오르는데 그 오르고 이후에 CBDC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는 CBDC나 스테이블 코인 이런 송금 관련해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제일 으뜸이고 기술력이 제일 좋고 파트너십이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 부분이 무너진다고 하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돌파구 시장이 마련돼야겠죠. 근데 그게 괜찮냐, 안전하냐, 준비가 잘 돼 있냐, 그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 걱정할 거 없다. 좋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만 70조 가까이 송금량이 이렇게 늘어났죠. 70조가의 송금량이 나왔는데 이런 금액들이 작년에 우리 위안화 거래한 대금보다 2배 가까이 높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대중화 작업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대중화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로 다른 나라 타국가에서 리플 ODL이라던가 스텔라, 알고랜드, 해외에 있는 우리 가장들, 가족들 송금하는데 진짜로 쓰이는 이제 비중들, 결제량들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리플이 이제는 음모론 이런 거 말고 일루미나티가 샀고 뭐가 리플 10,000원 간다, 15,000원 간다, 심슨 그림 갖다 놓고 리플 가격 오른다,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리플이 실생활에 사용이 되고 이런 기업들 가치가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리플 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언제 온다? 이제 오기 시작했다. 블록 경제가 들어서면서 더욱더 이제 가격이 오르면 SEC 소송 끝난다 뭐한다 찌라시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고 진짜 ODL 서비스로 인해서 송금량이 늘었고 기업들 가치가 올라갔고 이런 실적 진짜 밸류 때문에 늘어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너무 앞서 나갔다. 리플은 2013년도 14년도에 블록체인으로 결제한다, 송금한다? 누가 해? 안 하지.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목적이 있고 계속해서 늘어난 송금하는 이런 것들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대중화가 되면 리플은 더욱더 각광받게 될 거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 이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불법 자금 세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래블 룰이 설정이 됐죠. 1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기록이 남고, 나중에는 리플 마찬가지입니다. 리플, 스텔라, 알고랜드, 비트코인 다 마찬가지예요. 타 국가로 넘어갈수록 대중화가 되면 될수록 대중화 작업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 칼날이 존재하는데 규제라는 칼날이 존재해. 그러면 우리가 규제라는 칼날이 들이닥쳤을 때, 리플이든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졌을 때, 그때 포기하고 시장을 나간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도 묵묵히 버티고 밑에서 낮은 가격으로 받쳐주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진짜 대중화 작업이 끝나고 규제 작업이 끝났을 때, 칼날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끝나고 정리가 됐을 때, 그때는 가격 한번 빼주고 우상향하게 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때는 보시게 될 거예요. 럭키짱님은 지난 영상들 싹 다 보세요. 투자 실패 인한 좌절 경험, 입에 그냥 목이 지금 닳고 다를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 코인이슈 채널 지금 많이 안 보신 것 같은데 싹 다 보세요. 보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다. 하지만 처음이 익숙함이 되어 필수가 되었을 때, 그때 비트코인을 생각한다면 이미 늦은 거다.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